러브 인 브리즈번 제9화. 그건 아마도 사랑이 아니었을 거야. 2008년 3월 2일 한국. 이게 뭐야? 신문을 보던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국일보 3월 2일자 단독. 톱모델 김유진 열애. 모델 김유진이 목화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다. 상대는 김유진의 화보 촬영을 담당한 김모 사진 작가라고 전해졌다. 두 사람은 촬영차 머물고 있는 호주에서 급속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곁에서 지켜본 촬영 관계자들은 귀뜸했다. 두 사람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 촬영 스태프들과 몇몇 기자들을 따돌리며 야간 데이트를 즐겼다고 한다. 어제 예정되었던 광고 촬영장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촬영은 돌연 취소되었다. 김유진의 소속사에 따르면 일정상의 차질이 생겨 호주에 며칠 더 머물고 있는 것뿐이라며 열애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그녀가 호주에서 돌아오는 대로 광고 촬영 지연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며 계약 불이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강한 부정에도 김유진의 열애 사실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연인처럼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현지 유학생들에게 속속 목격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하루속히 한국으로 돌아와 팬들에게 진실 여부를 밝혀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보라고. 선우는 신문을 이제 막 도착해 자리에 앉은 민정의 앞에 던지며 말했다. 뭔 일인데 또 입이 그렇게 삐쭉 나온 거야. 그녀는 근무 도중 선우의 연락을 받고 나온 상태였다. 깔끔한 머리 스타일을 유지시켜주던 머리끈을 풀자 물결처럼 부드러운 그녀의 머리카락들이 아래로 썰물처럼 쓸려 내려왔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몇 번 쓸어내리며 정돈한 뒤 다시 묶었다. 무슨 일인데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니? 펴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잔뜩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눈으로 신문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가 또 무언가 새로운 이벤트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벤트를 위해 또 어색한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코웃음이 났다. 그녀는 커피를 시키려고 종업원에게 고개를 돌리며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펼쳤다. 따뜻한 카푸치노 한 잔을 시키고 그녀의 눈은 선우를 응시했다. 아, 맞다. 신문 보라고 했지?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몇 번 치더니 신문을 이리저리 넘겼다.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박찬호 시범경기서 무실점 호투. 너 내가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인 거 알긴 알지? 아니면 뭐 김유진 열애설? 이런 거 보라는 거야? 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유진? 그녀는 다시 신문을 내려다봤다. 톱 모델 김유진 열애라는 기사와 함께 매혹적인 그녀의 사진이 연예면을 크게 장식해 놓고 있었다. 몇 줄 읽어 내려가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말하는 거야? 그녀는 선우를 바라봤다. 준호?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신문을 접어버렸다. 그녀와 호주에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녀석이 아니면 누구겠어? 그가 답답하다는 듯
인상을 잔뜩 구기며 말했다. 이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녀는 한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여자가 연예인이니까 아무하고나 막 갖다 붙여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너 정말 이런 걸 믿는 거야? 물론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 하지만 너도 한번 알아보라고. 다들 난리던데 그 자식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니까? 선우는 그녀의 모습이 답답했다. 바보같이 준호만 바라보는 그녀가 못마땅했다. 너무 화가 났다. 차라리 그녀가 준호에게 먼저 고백을 했으면 했다. 그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론이 나오길 바랐다. 이제 그도 준호만을 바라보는 그녀의 바보 같은 모습에 지쳐가고 있었다. 민정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얼마 전에 보냈던 메일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겠지. 아주 넋이 나갔네. 그 녀석 내일 한국 도착 아니냐고. 맞아. 내일. 2008년 2월 29일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 글쎄. 시티캣을 타고 단 몇 분 만에 강 건너의 사우스 브리즈번에 자리한 사우스뱅크에 도착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던 곳이기도 했다. 오빠, 우리 여기서 사진 찍었던 거 알지? 사진 잘 보관해. 우리 추억의 첫 번째 페이지에 올릴 사진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층 빌딩들과 수많은 상점들이 질비한 강 건너 남쪽 브리즈번 시티와는 다르게 사우스 브리즈번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층이 낮은 주택과 더불어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깡패 매니저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겠지? 깡패? 그녀는 깡패 매니저라는 말에 놀라더니 이내 크게 웃었다. 인상이 좀 그렇게 보이지? 조금이 아니야. 처음 만났던 날도 어찌나 나를 노려보던지 아주 눈에서 불꽃이 일어나던데 오늘도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오는데 정말 겁나 죽는 줄 알았다고. 인상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금 내 앞에서 매니저 주둔하는 거니? 무슨 소리? 당연히 아니지. 그녀는 그의 품에 살며시 기대었다. 거리에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이러다 스캔들 날 텐데. 호주는 한국 사람들 꽤 많은 곳이잖아. 그녀의 스킨십에 당황한 준호가 말했다. 스캔들? 나라지 뭐. 1시간 후. 우리 길 잃어버린 거 맞지? 우리는 나섰다 하면 길을 잃어버리네? 아니야, 예정대로 다 잘 되고 있어.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현지인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달려가 뭔가를 적어왔다. 자, 갑시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어. 진작 물어볼 걸 그랬나 봐.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지 이제 좀 알려주시지. 그녀는 호기 있게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앞장섰다. 버스는 30분 남짓을 달리더니 이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창밖으로는 론파인 코알라 생츄리라고 쓰인 편말이 보였다. 어? 여기 동물원? 그녀는 웃으며 버스에서 내렸다. 여기 오려고 그렇게 숨긴 거야? 준호가 물었다. 놀랐지? 놀랐어? 그가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코알라 캐릭터가 그려진 동물원의 입구가 한눈에 봐도 좋기 몇십 년은 넘었을 것 같은 키가 제법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무들은 하늘로 높이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역자로 몸통이 옆으로 구부러져 있어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같았고 귀여운 코알라 이미지와도 잘 맞았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여러 갈래의 길이 나타나는데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길을 잃기 딱 좋은 울창하고 거대한 숲이었다. 자, 가자. 유진은 머뭇거리며 멀뚱멀뚱 서 있는 그의 손을 잡아 끌고 코알라와 캥거루가 즐비한 동물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입구에서부터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했다. 정말 냄새가 엄청나네. 그녀의 환한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구에서부터 그녀는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준호의 옷깃을 불안하게 잡으며 그의 뒤에서 숨어 길을 걸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여기가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라면서 노트에 적어 놓았잖아. 그래서 온 거야. 오빠를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면서 말이지. 그건 너가 떠나고 외로워서 어디든 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곳을 어떻게 본 거야? 문 앞에 떨어져 있던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쓰인 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사랑, 사랑, 사랑. 아름다운 김유진, 유진아. 사랑해.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적어놓은 기억이 없는데 왜 말을 지어내고 그래? 그가 정색했다. 무슨 소리긴. 오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녀는 갑작스레 화를 내고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지도에 없는 길은 아니었지만 볼 곳이 없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작은 샛길이었다. 그는 멀뚱히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뒤쫓아 뛰어갔다. 몇십 미터를 달렸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동물원 지도가 쥐어져 있었다. 워낙에 큰 공원 겸 동물원이다 보니 지도 없이는 출구조차 찾기 어려워 보였다. 더구나 입출구가 가까운 동물원 쪽이 아닌 깊은 산속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준호는 살짝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들로 마음이 심란해졌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무엇이 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겼다. 저항할 틈도 없이 중심을 잃으며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작은 나뭇잎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된 것처럼 그의 뺨 위로 휙휙 스쳐 지나갔다. 불과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놀라며 멈춰섰다. 그의 앞에는 다름 아닌 그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준호는 상체가 뒤로 살짝 젖혀지는 것을 한 발을 뒤로 빼서 몸의 중심을 간신히 잡았다. 그녀는 더욱더 강렬하게 그의 입술을 탐닉했다. 그 역시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는 사라진 듯 모든 것을 자신의 본능에 맡겼다. 이 느낌은 무엇일까? 그녀의 입술이 닿을 때 그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언제쯤이었을까? 아직은 비포장길이 익숙했던 어린 시절, 엄마가 하나씩 사주던 달콤한 우유맛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버리는 느낌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찾고자 이곳저곳을 뒤져 기억 속 우유맛 아이스크림을 먹어봐도 그 시절 그때의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술에서 어린 시절 그 특별한 맛이 다시 느껴졌다. 앞으로 그러지 마. 그녀가 입술을 띄며 속삭였다. 키스가 벌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감정들, 그 순간의 감정들은 모두 기억될 수 없다. 절대로 다시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새로운 어딘가에서 또는 누군가에게서 다시 느끼게 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애초부터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다. 어린 시절 그와 지금의 그녀가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말해 주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 순간 그녀는 쥐구멍을 찾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코알라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귀엽지 않고 캥거루는 생각보다 점프를 높게 뛰지 못한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와 함께라는 사실에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뚱뚱한 돌들은 살아 움직이면서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것 같았고, 나무들은 바람의 나뭇잎을 휘날리며 신나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이 신나는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살아 움직였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것.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유한한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1시간 후, 우린 이미 서로의 몸을 다 본 사람들이니까 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뭐야 그 눈빛은. 오빠도 나의 발가벗은 몸을 보았고 나도 오빠의 그 멋진... 그만. 그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도망가지 말고 거기 서. 오빠의 멋진 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녀가 깔깔대며 그를 쫓아갔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다시 브리즈번 시내로 향했다. 짓궂은 장난을 하며 혼자 신나게 놀던 그녀는 피곤했는지 그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과거에서 미래로 달려가듯 출발한 버스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달려 서서히 빛들이 모여있는 도시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나둘 서서히 불을 밝히는 도시의 조명들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어느새 버스는 종점인 브리즈번 시내로 돌아왔다. 유진아, 다 왔어. 나쁜 꿈을 꾼 듯 눈을 감은 채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어린아이 달래듯 그녀를 일으켜 세워 버스에서 내리니 시원하면서도 서늘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다시 찾아온 도시의 밤, 아름다움에 취할 틈도 없이 갑자기 그는 걱정이 앞섰다. 이제 그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녀는 죽어도 호텔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의 출국 날짜에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그때까지는 매니저가 기다리는 호텔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호텔을 찾아 나섰다. 도시 곳곳에 드러내지 않고 있는 호텔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초저녁이라 아직은 사람이 많은 퀸스트리트 끝에서 왼쪽으로 그녀의 걸음에 맞춰 20분 남짓을 걸으니 호텔 하나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그의 신용카드로 호텔 요금을 계산했다. 카드키를 받아들고 호텔 방으로 들어서자 가죽 소파와 제법 큰 킹사이즈 침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 가지런히 접혀 있는 수건을 집어들어 그녀의 손에 올려주었다. 씻어. 그녀는 실눈을 뜨고 그를 쳐다봤다. 왜? 그가 물었다. 지금 눈빛 완전 느끼했어. 왜 방에 들어오자마자 샤워하라고 재촉하는 거지? 저희가 뭐지? 어? 무슨 말이야? 그는 검은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다. 오빠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아직은 안 돼. 그녀는 새침대기 소녀처럼 휙 돌아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고독을 한가득 머금은 것 같은 불빛들의 아름다움. 아침이 되면 사라지고 마는 그리운 아름다움. 어두운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갑작스레 구원자처럼 나타난 그녀, 그리고 독약처럼 퍼지는 그녀의 향기.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들이 마치 엔딩을 알 수 없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에 이어 그가 씻고 나왔을 때 그녀는 피곤했는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긴
하루였을 것이다. 그는 무거운 몸을 소파 위에 눕혔다. 눈을 뜨고 차가운 천장을 바라봤다. 호주의 밤하늘이 그대로 작은 호텔방 안으로 옮겨졌다. 수많은 별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반짝였다. 그는 우주 속으로 빠져들어 마법같이 잠에 빠져들었다. 소파 위에 불편한 이 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3월 1일 아침 레녹스 호텔 1202호실. 그가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밤새 괴롭히던 추위는 아침 햇살에 물러간 것 같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녀가 상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화장기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침 햇살만큼 빛나 보였다. 자, 아침 식사 어서 하고 오빠의 위시리스트에 적힌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지. 또? 오늘은 어딘데? 오늘은 두 군데 다 가야겠지? 바이런베이랑 골드코스트. 잠시 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밖으로 나왔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과 잔뜩 더러워진 옷이 아무래도 신경에 거슬리는 듯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날 따라와. 그녀는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한 쇼핑몰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각 층의 정보가 적힌 인포메이션을 확인한 뒤 다시 뛰어갔다. 그녀는 화장품 판매대가 있는 2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화장품 매장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화장품 사려고? 아니, 몇 번 쓰자고 괜히 집만 되게 화장품을 살 필요는 없지. 그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자신만만했다. 정신없이 무엇을 찾다가 이내 원하는 것을 발견했는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견본으로 나와 있는 화장품을 얼굴에 찍어 바르기 시작했다. 토너,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으로 한참을 공들였다. 준호는 어글리 코리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불안하면서 너무 창피해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다. 오빠, 이거 다 하라고 놓아둔 거야. 여자들은 다 이렇게 해보고 구입한단 말이야. 근데 안 살 거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녀는 이제 기초 화장이 끝났다며 본 화장에 들어갔다. 선크림, 메이크업. 오빠, 바이올렛 색 좀 찾아줄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볼터치, 하이라이터, 립밤. 화장품 매장 직원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도 남의 일처럼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아니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빠도 선크림 좀 바르지. 아니야, 난 됐거든. 빨리 좀 하면 안 돼? 이러다 쫓겨나면 어떡해. 그는 누가 들을까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소곤거렸다. 오빠, 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오빠가 하는 말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아무튼 빨리 좀 해.
오빠도 선크림이나 좀 바르라고. 여기는 햇빛이 너무 강해. 그는 이미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다. 그것도 덕지덕지. 오빠, 얼굴이 그게 뭐야? 밀가루를 뒤집어 쓴 모습에 그녀가 웃었다. 근데 오빠, 얼굴 정말 아니다. 완전 귀신 같아. 아, 창피해. 그녀는 밖으로 먼저 나가버렸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온 그에게 그녀는 밀가루 귀신이라며 놀려댔다. 자, 이제 가자. 그의 말에도 그녀가 자리에서 입을 내민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서 있었다. 아, 또 왜? 그가 지친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시선으로 자신의 옷을 가리켰다. 옷도 샘플로 입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안 되지. 옷은 오빠가 사줘야지. 난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는 결국 저렴한 청바지에 흰 티를 사서 입었다. 자, 이제 됐지? 오빠, 또 뭐? 나 속옷도. 자, 여기 카드 줄 테니까 그건 알아서 입어보고 사던지 알아서 좀 해줄래? 그는 카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싫어. 오빠 혼자 도망치려고 그러는 것 같잖아. 무슨 말이야 또. 농담이야. 나 완전 예쁜 그 속옷 빅토리아. 알아서 해. 어렵게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버스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 광고로 유명했던 바이런 베이에 도착했다. 잘 정돈된 길을 걸어 바이런 베이의 상징이자 남반구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고 호주에서 가장 크다는 바이런 곳 등대에 도착했다. 그곳은 TV 화면에서처럼 맑고 푸른 바다와 하늘이 너무도 아름답게 하얀 등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맑은 날씨였다. 시야가 탁 트인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마치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정신을 놓은 채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덕 꼭대기에는 등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으로는 바다와 만나는 절벽의 끝까지 길이 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절벽 끝까지 걸어갔다가 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을 저장하고 있었다. 오빠, 내가 여기서 사진 찍어줄 테니까 저기 절벽 끝까지 갔다 와.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그녀를 대신해 그가 절벽 끝까지 다녀오기로 했다. 준호는 언덕 밑으로 나 있는 계단을 내려가서 걷기 시작했다. 절벽까지는 100m 정도의 거리였다. 많은 관광객이 절벽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절벽 끝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 익숙한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눈에 거짓말처럼 들어왔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스치듯 시야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중 그가 그녀를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그녀도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그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가 약간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 때문에. 놀란 표정의 그녀와는 다르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덤덤히 대답했다. 찰칵찰칵. 유진은 낯선 여인과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자와 대화까지 나누는 듯 보였다.
카메라에 줌을 당겨서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다. 여자의 표정은 무척이나 당황해 보였지만 어떠한 감정이 담긴 표정과 눈빛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때는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빠! 그 순간 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보란 듯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등장에 여자는 그를 만났을 때보다 더 놀라는 눈치였다. 오빠 누구야? 유진이 물었다. 오래전 친구.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해요. 그녀는 당당한 표정으로 여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 네. 여자는 유진을 알아본 것 같았다. 오빠 여자친구예요. 유진의 말에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자는 친구들이 기다린다며 인사를 하고 재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갑시다, 내 남자친구. 유진은 준호의 어깨에 팔을 올린 뒤 모델 걸음을 하며 힘차게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매우 좋았다.